플랫폼에 선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이건 죽은 나는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은 모두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들이었다. 5호선과 9호선 사이, 어떤 노선도에도 없는 그곳. 죽은 자들이 환승하는 역에서 나는 매일 밤 청소를 하고 있었다. 플랫폼에 선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알아버렸다. 저 사람들은 모두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들이었다. 5호선과 9호선 사이, 어떤 노선도에도 없는 그곳. 죽은 자들이 환승하는 역에서 나는 매일 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새벽 2시. 지하철 2호선 막차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여전히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70평생, 그중 30년을 지하철역 바닥과 함께 살아왔다. 내 손때가 묻지 않은 타일이 없고 내 눈에 띄지 않은 쓰레기가 없다. 사람들은 날 보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주황색 조끼를 입고 묵묵히 걸레질하는 늙은 여자. 그저 풍경의 일부였을 뿐. 박 여사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젊은 영무원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5쯤 돼 보이는 그 청년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차피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둘 테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야간 근무를 견디지 못한다. 밤새도록 텅 빈 역사를 지키는 정막,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남겨지는 고독. 그게 얼마나 무거운 침묵인지 모른 채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떠난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을 때 이 일자리가 내 전부였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 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걸레를 들었다. 주간 근무보다 수당이 몇 푼 더 나왔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엔 집을 비울 수 있었다. 돈 없는 엄마라는 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침이면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40을 훌쩍 넘겼다. 둘 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고 가끔 명절에 찾아와 이제 그만 쉬시라고 말한다. 하지만 쉬란 말만큼 막막한 것도 없었다. 빈 집에 혼자 앉아 뭘 하란 말인가. 텔레비전보다 잠들기엔 내 밤은 아직 너무 길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번 출구, 대담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깊게 패인 무릎의 통증을 애써 외면하며 한 계단 한 계단 대걸레를 밀어내렸다. 계단 참마다 고여있는 담배꽁초를 집어 올렸다. 금연 구역이라고 아무리 써붙여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댔다.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쯧, 혀를 차며 쓰레기를 주웠다. 이 일을 30년 했어도 사람들의 버릇없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뭐 어떤가. 그들이 버린 걸 내가 치우는 게 내 일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나였다. 대합실로 내려갔다. 환승 통로가 있는 이 역은 유난히 넓었다.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곳. 출퇴근 시간이면 수천 명이 뛰어다니는 곳이지만 이 시간엔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내 발걸음 소리와 대걸레가 타일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두 번 통로 끝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교체해야 할 것 같았다. 관리실에 얘기해야지.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내 말을 대충 들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곤 일주일 뒤에도 그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일 것이다. 그때였다. 9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30년을 같은 장소를 청소하다 보면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다. 어디에 기둥이 있고, 어디에 벤치가 있고,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모든 게 몸에 배어 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9호선으로 내려가는 계단 왼편에 또 다른 통로가 보였다. 저게 언제부터 있었지? 중얼거리며 다가갔다. 희미한 조명 아래 환승 통로라고 쓰인 낡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다. 마치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낡은 표지판.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이 역은 10년 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모든 표지판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나도 그때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역으로 임시 배치됐었다. 그런데 저 표지판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차피 청소할 곳은 여기뿐이었다. 나는 대걸레를 들고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더 희미해졌다. 벽면의 타일도 낡아 있었다. 여기만 리모델링을 안 한 것 같았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다. 한 50m쯤 걸었을까. 복도 끝에 계단이 나타났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이상했다. 9호선이 이 역의 가장 깊은 곳인데 더 아래로 내려간다고? 뭐지?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30년간 이 지하 공간을 청소하며 쌓인 직업의식이 나를 움직였다. 어차피 이곳도 역군해다. 청소해야 한다. 안 해도 되는 곳은 없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층, 두 층. 생각보다 깊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이미 반 이상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기도 귀찮았다. 그리고 마침내 플랫폼이 나타났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완벽한 지하철역이었다. 플랫폼, 선로, 벤치, 자판기.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 낡아 있었다. 마치 80년대에 지어진 역을 그대로 보존해둔 것 같았다. 벽면에 노란색 타일, 둥근 형광등, 낡은 플라스틱 벤치. 가장 이상한 건 노선도였다. 플랫폼 벽면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지하철 노선도.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들여다봤다. 2호선도 없었다. 9호선도 없었다. 아니, 아예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아니었다. 노선도에는 단 하나의 선만 그려져 있었다. 회색 선. 그리고 그 선 위에 5개의 역이 표시돼 있었다. 시작역, 외환역, 환승역, 종착역, 돌아갈 수 없는 역.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었다. 이게 대체. 등골이 오싹해졌다. 서둘러 그곳을 나가려고 돌아섰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낡은 승차권이었다. 종이로 된 오래된 승차권. 요즘은 교통카드만 쓰는데 이건 내가 어릴 적 쓰던 그런 종이표였다.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승차권이 바스러질 것 같았다.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승역, 종착역, 편도. 날짜 부분이 번져서 읽을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곳은 있어선 안 되는 곳이었다. 30년을 이 역에서 일했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나는 서둘러 플랫폼을 벗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곳에서 1초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 9호선 플랫폼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뭐였지? 대체. 손에 들린 낡은 승차권을 내려다봤다. 환각이 아니었다. 분명 실체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었다. 아침 담당 청소원이 곧 올라온다는 문자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청소 도구를 챙겨 관리실로 향했다. 퇴근하는 야간 영무원과 스쳐 지나갔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 환승 통로에 대해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30년을 일했는데 처음 본 통로가 있다고. 그곳 끝에 이상한 역이 있다고. 그들은 날 비웃을 것이다. 늙어서 헛것을 본다고. 치매 기운이 있는 거 아니냐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첫 차 안에서 나는 손에 쥔 승차권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새벽빛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당연했다. 나 혼자 사는 집이니까. 소파에 앉아 승차권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나는 그것을 바라봤다. 다음 날 밤, 아니 정확히는 그날 밤,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을 먹고 다시 출근할 시간이 됐을 때 나는 망설였다. 그 통로에 다시 가야 할까? 없던 길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쩌면 어젯밤 내가 정말 환각을 본 걸지도 모른다. 피곤해서 혹은 나이 들어서. 하지만 승차권은 실제였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낡은 종이 조각은 내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다시 가보자. 30년을 한 곳에서 일하며 쌓인 건 돈만이 아니었다. 이곳에 대한 애정과 모든 걸 알고 싶다는 집념도 생겼다. 내가 청소하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역에 도착해 짐을 맡기고 청소 도구를 챙겼다. 오늘따라 젊은 영무원들이 수군거리는 게 보였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겠지. 막 차가 떠나고 역이 고요해졌다. 나는 평소보다 빠르게 청소를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긴장됐다. 드디어 9호선 플랫폼 앞에 도달했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왼편을 바라봤다. 통로가 있었다. 어제와 똑같이 환승통로라는 낡은 표지판이 걸린 그곳이 여전히 존재했다. 역시 환각이 아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CCTV는 이 각도를 비추지 않았다. 사각지대. 그래서 아무도 이 통로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 대걸레를 들고 다시 그 통로로 들어갔다. 어제처럼 긴 복도, 어제처럼 낡은 타일, 어제처럼 깜빡이는 형광등. 계단을 내려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나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플랫폼에 도착했다. 여전히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벤치, 오래된 노선도, 그리고 선로. 나는 플랫폼 가장자리로 다가가 선로를 내려다봤다.
어둠 속으로 이어진 터널. 어디로 연결돼 있는 걸까? 바람이 불었다. 플랫폼에 바람이 불어왔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 미리 밀려오는 그 바람. 설마.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들렸다. 레일이 울리는 소리. 덜컹, 덜컹, 덜컹. 어둠 속에서 불빛이 나타났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다. 지하철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낡은 은색 차즈. 1980년대에 다녔던 구형 전동차였다. 이미 폐차된 지 오래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열차. 삑, 삑 거리는 브레이크 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다. 나는 벤치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운행이 끝난 역에 어떤 노선도에도 없는 이곳에 폐차된 전동차가 들어오다니. 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1명, 2명, 3명, 10명쯤 됐을까? 그들은 모두 조용했다. 말이 없었다. 표정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나는 벤치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을 관찰했다. 이상했다. 옷차림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정장을 입었고 어떤 이는 환자복을 입었다. 한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한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시대도 계절도 상황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모두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다.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낡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이곳은 환승역입니다. 시작역에서 출발하여 회안역을 거쳐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종착역으로 가실 분은 10분 후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가실 분은 환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났다. 승객들은 아무 말 없이 플랫폼을 걸었다. 어떤 이는 벤치에 앉았고 어떤 이는 벽에 기대어 섰다.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112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영무실에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유령 지하철이 들어왔다고? 이상한 승객들이 내렸다고? 그때 한 승객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깜짝 놀라 몸을 더욱 움츠렸지만 그는 날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벤치 옆 자판기로 다가갔다. 낡은 자판기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였다. 동전을 꺼내 투입구에 넣었다. 덜컹. 캔 음료수가 나왔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목구멍으로 음료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안다. 저 얼굴을 안다. 대리님. 입 밖으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 순간 자판기 앞에 섰던 남자가 움찔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봤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뿔테 안경을 쓰고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은.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저를
아십니까? 나는 벌떡 일어섰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박 대리님 맞죠? 2호선 영무실에 계셨던 15년 전쯤 남자의 얼굴에 희미한 표정이 스쳤다. 놀람 혹은 당혹감. 그때 청소하시던 분. 네, 저예요. 박 여사. 기억하세요? 남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오랜만입니다. 대리님, 여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 당신은 왜 여기 있느냐고. 이 이상한 역에 존재하지 않는 지하철을 타고.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2호선 영무실에서 일하던 박대리. 성실하고 친절했던 그 사람. 항상 야간 근무하는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던 몇 안 되는 사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사고였다고 들었다. 퇴근길의 교통사고. 즉사. 대리니. 혹시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네. 저는 죽었습니다. 15년 전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죽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그럼 여기는 환승역입니다.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 박 대리가 플랫폼을 둘러보며 말했다. 시작역에서 모든 죽음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열차에 타면 회안역을 거쳐 이곳에 도착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종착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다.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갈 것인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돌아갈 수 없는 역은 뭔가요? 박 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 어둠 속 터널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플랫폼에 있는 다른 승객들도 모두 죽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박 여사니. 박 대리가 나를 불렀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산 사람이 이곳에 와서는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청소하다가 이 통로를 발견했고. 청소를. 박 대리가 내 손에 들린 대걸레를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한 웃음이었다. 역시 박 여사님답네요. 30년을 한 자리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단하다고. 나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자식들은 왜 아직도 그 일을 하시냐고 잔소리했고, 영무원들은 날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이 죽은 남자는 나를 대단하다고 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아닙니다. 박 대리가 고개를 저었다. 박 여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목이 메었다. 50살이 넘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인지도 몰랐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제가 고맙죠. 살아있을 때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네요. 그때 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종착역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탑승하실 승객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에 있던 승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로 쪽으로 모여들었다. 박
대리도 그들 사이로 걸어갔다. 대리니, 나는 그를 붙잡았다. 종착역, 어딘가요? 박 대리가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편안한 곳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곳.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은 곳. 그럼 가시는 거예요? 거기로. 네. 이미 충분히 머뭇거렸으니까요. 15년이나. 15년. 환승역에 도착한 게 15년 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망설였죠. 종착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가 다시 말을 멈췄다. 먼 곳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또 다른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번엔 반대편 플랫폼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봤다. 플랫폼 건너편에도 선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낡은 열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열차는 달랐다. 더 낡았고, 더 어두웠고, 불길했다. 저건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박 대리가 무겁게 말했다. 절대 타선 안 됩니다. 한 번 타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건데요? 미련이 남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자들. 하지만 그건 진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떠도는 것 뿐입니다.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닌 채로. 영원히. 건너편 열차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여자였다.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플랫폼을 걸었다. 비틀거리며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을 찾는 것처럼. 저 사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갔지만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는 박 대리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선을 떼기 전 그녀의 손을 봤다.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박 여사니. 박 대리가 내 어깨를 잡았다. 처음으로 그가 나를 만졌다. 손은 차가웠다. 얼음처럼.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산 사람이 너무 오래 머물면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박 대리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니니까. 종착역행 열차가 플랫폼에 완전히 정차했다. 문이 열렸다. 승객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다. 박 대리도 발걸음을 옮겼다. 대리니.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목이 맸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었다. 편히 쉬세요. 박 대리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열차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열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박 대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도 손을 흔들었다. 열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플랫폼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어깨에 여전히 그의 차가운 손길이 남아 있었다. 서둘러 플랫폼을 벗어나려 했다. 계단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여사니. 누군가 나를 불렀다. 여자 목소리. 낮고 쉰 목소리.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알았다. 저 얼굴을 알았다. 엄마. 여자가 말했다. 나야. 순자야. 순자. 내 딸. 25세 교통사고로 죽은 내 막내딸. 40년 전에 죽은.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엄마. 나 여기 있었어. 계속. 순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40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 순자야. 엄마.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나 혼자 너무 외로웠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핏자국 묻은 손. 사고 당시 그대로의 손. 엄마. 제발.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안 돼. 저건 순자가 아니야. 순자는 40년 전에 떠났어. 편안한 곳으로 갔어. 저건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안 돼. 넌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그리고 돌아서서 계단을 향해. 70살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임침한 웃음. 계단을 올랐다. 1계단, 2계단, 3계단. 숨이 턱까지 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 9호선 플랫폼으로 뛰어나왔을 때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헉, 헉,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저 멀리서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하 깊은 곳에 죽은 자들의 역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내 딸을 닮은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닥불 사형. 지하철 끝이여. 사막. 부름받은 자.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그 통로에 가지 않았다. 박 대리의 경고를 떠올렸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산 사람이 너무 오래 머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매일 밤 9호선 플랫폼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저쪽으로 향했다. 환승통로.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낡은 표지판을 달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매일 밤 같은 꿈. 환승역 플랫폼에 서 있는 순자. 한복을 입고 손을 내미는 순자.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좀 데려가줘.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박 여사님. 어느 날 새로운 젊은 여자 영무원이 물었다. 26쯤 돼 보이는 단발머리를 한 아가씨. 네,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툭툭 털어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놀랐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깊게 패인 주름,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박 여사님, 혹시. 여자 영무원이 주저하며 말했다. 밤에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저기 9호선 쪽에 가끔 이상한 통로 같은 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손에 쥔 대걸레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만 본 게 아니었구나.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통로는 못 봤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순 없었다. 여자 영무원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한 건가? 왜요? 당신도 봤어요? 아니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선배, 영무원 중에 한 분이 일주일 전부터 출근을 안 하세요. 연락도 안 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구요? 김 대리님이요. 야간 근무 담당하시던 분. 박 여사님도 아실 거예요. 알았다. 30대 초반의 성실한 남자. 야간 근무를 힘들어하면서도 묵묵히 일을 했던 사람. 가끔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던 그분이. 네. 마지막 근무하던 날 밤 CCTV에 잡혔대요. 9호선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그 뒤로 안 나타났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김 대리가 환승역으로 들어간 걸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걸까?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했죠. 근데 역 안을 다 뒤져봐도 없대요.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럴 리가. 이상한 일이죠. 역 안에서 사라질 수가 있나요? CCTV에도 나간 흔적이 없는데 여자 영무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박 여사님, 솔직. 이 역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밤이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지켜보는 것 같은. 그만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해요. 젊은 것이. 네. 여자 영무원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리. 그가 환승역으로 갔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봤다면, 안 돼. 그를 찾아야 한다. 그날 밤 결심했다. 다시 환승역으로 가야 한다. 김 대리를 찾아야 한다. 그가 산 사람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막 차가 떠나고 역이 고요해졌다. 나는 청소 도구를 챙기고 9호선 플랫폼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환승 통로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플랫폼에 도착했다. 텅 비어 있었다. 열차도 없었고 승객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플랫폼만이 있었다. 김 대리니 목소리를 냈다. 메아리가 플랫폼에 울렸다. 김 대리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플랫폼을 걸으며 사방을 살폈다. 벤치, 자판기, 화장실 입구, 모든 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시작역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시작역. 저번엔 종착역행이었는데 시작역은 또 뭐지? 바람이 불어왔다. 터널에서 열차가 가까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벤치 뒤로 숨었다. 열차가 들어왔다. 이번엔 더 낡았다. 차체에 녹이 슬어 있었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다. 문이 열렸다. 한 사람이 내렸다.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 영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김 대리니.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남자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여사님, 대리님, 괜찮아요?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팔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박 여사님, 왜 여기? 대리님을 찾으러 왔죠. 일주일째 출근을 안 하셔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김 대리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가 어디죠? 환승역이에요. 죽은 자들이 오는 곳. 죽은 자들.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통로를 발견해서 들어갔고 그게 바로 이곳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김 대리가 플랫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다. 저기, 저 사람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다. 플랫폼 반대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여자. 긴 생머리, 흰색 원피스. 저 사람.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 제 누나 같은데요. 뭐라고요? 제 누나. 10년 전에 자살한. 그가 여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대리님, 안 돼요.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뿌리쳤다. 생각보다 힘이 셌다. 누나. 그가 소리쳤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동생아.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공허했다. 나 여기서 너 기다렸어. 10년 동안. 누나. 정말 누나예요. 김 대리가 다가갔다. 안 돼요.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김 대리가 여자에게 닿는 순간 그의 몸이 굳어졌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여자가 웃었다. 섬뜩한 미소. 이제 나랑 같이 있어줄 거지. 영원히. 누나. 김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대리니. 나는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석상처럼. 여자가 나를 쳐다봤다. 차가운 시선.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심장이 얼어붙었다. 당신 딸. 순자. 그 애가 당신을 기다려요. 40년 동안. 닥쳐요. 엄마가 오길 기다렸어요. 매일, 매 순간. 이 환승역에서.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순자는 떠났어요. 편안한 곳으로 갔어요. 정말요? 여자가 비웃었다. 그럼 왜 당신은 40년 동안 그 애를 잊지 못했죠? 왜 매일 밤 꿈에서 그 애를 봤죠?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순자를. 놓아주지 않는 건 당신이에요. 아니야. 인정하세요. 당신은 그 애가 살아있기를 바랐어요. 그 애 대신 당신이 죽기를 바랐어요. 그 죄책감이 그 애를 이곳에 붙들어 놓은 거예요.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맞았다. 맞는 말이었다. 40년 동안 나는 순자를 놓아주지 못했다.
매일 그 애를 생각했다. 그 애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했다. 25의 꽃다운 나이에, 미래가 창창한 나이에 왜 그 애가 먼저 가야 했는지. 다 내 잘못이야. 그래요. 여자가 속삭였다. 당신 잘못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애를 데려가세요. 함께 종착역으로. 종착역. 편안한 곳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도 슬픔도 없는 곳. 손이 내밀어졌다. 차가운 손. 그 손을 잡으면 모든 게 끝날까? 40년간 짊어진 무게가 내려놓아질까? 손이 움직였다. 그 손을 향해. 그때 박 여사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플랫폼 입구 쪽에서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영무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 박 대리였다. 아니, 박 대리가 아니었다. 더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박 대리님, 저는 박 대리가 아닙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저는 역장입니다. 환승역의 역장. 역장. 네.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앞에 섰다.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박 여사님,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40년 전에 종착역으로 갔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환영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내. 역장이 여자 쪽을 바라봤다. 그러자 여자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김 대리도 함께. 안 돼.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어졌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 대리가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흔들었다. 대리님, 정신 차려요. 김 대리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돌아왔다. 여기가 어디죠? 환승역이에요. 하지만 곧 나갈 거예요. 역장이 우리를 도와 일으켜 세웠다. 박 여사니,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볼 수 있는 능력. 30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오며 당신은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필요합니다. 역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곳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련을 놓지 못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저요. 네. 당신은 산 사람이면서도 이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장이 내 눈을 들여다봤다. 당신은 삶의 무게를 압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사람만이 죽은 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전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청소하세요. 역장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평생 해온 일을. 하지만 이번엔 죽은 자들의 미련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들이 놓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주고 올바른 열차에 태워주는 것. 나는 플랫폼을 둘러봤다. 낡은 벤치, 오래된 자판기, 어둠 속 터널, 그리고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갈 곳을 찾지 못한 영혼들.
알겠습니다. 대답이 입 밖으로 나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이제. 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환승역의 청소부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매주 수요일 새벽 2시, 나는 환승역으로 내려갔다. 대걸레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낡은 플랫폼을 청소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만 닦는 게 아니었다.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영혼들, 미련을 버리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존재들. 그들 하나하나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들의 한을 들어주었다. 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쉰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업복을 입은 채 플랫폼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고로 죽었거든요. 공사장에서 아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무리하다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젠 익숙했다. 아드님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거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아드님은 압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당신은 아드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확신합니다. 남자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깊게 패인 주름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마침 종착역 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편히 쉬세요. 남자가 열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열차가 떠났다. 또 한 명을 보냈다. 역장이 내 옆에 섰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잘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당신은 57명을 보내셨습니다. 세고 계셨어요? 제 일이니까요. 역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57명. 모두 갈 곳을 찾지 못해 이곳을 떠돌던 영혼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헤맸을 겁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57명. 내가 30년간 청소한 바닥을 밟고 지나간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중 누구도 날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57명은 날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 손을 잡아준 사람으로. 역장님. 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나는 용기를 냈다. 역장님도 죽은 사람인가요? 역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시간이 여기선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마 100년쯤 됐을 겁니다. 100년. 저도 한때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 제가 해야 할 일들. 하지만 종착역으로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역장이 되신 거예요? 아니요. 역장이 먼 곳을 응시했다. 제가 역장을 자원한 겁니다.
저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그럼 역장님은 언제 종착역으로 가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역장이 쓸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영원히 못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의미니까요. 나는 역장을 바라봤다. 백발의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의 눈빛. 역장님. 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찾으셨습니다. 역장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평생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났다. 일은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중요한 사람.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때 반대편 플랫폼에서 소리가 들렸다. 덜컹, 덜컹.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또 저 열차가. 네. 오늘도 누군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열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젊은 여자였다. 25쯤 돼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심장이 멎어졌다. 순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를 바라봤다. 똑같았다. 40년 전 그날 관 속에 누워있던 순자의 모습과 저 사람. 역장이 내 팔을 붙잡았다.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건 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환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 아니에요. 나는 역장을 뿌리치고 여자에게 달려갔다. 순자야, 엄마야. 여자가 천천히 웃었다. 차갑고 공허한 미소.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드디어 오셨네요. 40년을 기다렸어요. 미안해, 순자야. 엄마가 늦었어. 이제 나랑 같이 가요. 돌아갈 수 없는 역으로.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안 돼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았다. 돌아보니 역장이었다. 놓으세요. 제 딸이에요. 아닙니다. 역장이 소리쳤다. 똑바로 보세요. 눈을 똑바로 떠서. 나는 다시 여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봤다. 그녀의 눈. 텅 비어 있었다. 생명이 없었다. 사랑도, 온기도, 아무것도 없었다. 순자의 눈이 아니었다. 넌 순자가 아니야. 엄마, 넌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내 딸은 이미 떠났어. 40년 전에. 편안한 곳으로.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하죠? 왜냐면 눈물이 쏟아졌다. 왜냐면 내 딸은 날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내 딸은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랄 테니까. 여자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인정하세요. 엄마. 당신이 날 죽였어요. 당신이 날 그날 외출시켰잖아요.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우유 사오라고 했지. 그날 비가 왔는데도. 그래서 넌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목이 메었다. 40년 동안 나는 날 용서하지 못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엄마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는 안다. 그건 순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순자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야. 엄마가 자책하며 죽기를 바란 게 아니라 거짓말. 그리고 나는 이제 용서할 거야. 나 자신을.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던 나를. 여자가 비틀거렸다. 난 최선을 다했어.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웠어. 그리고 순자는 행복했을 거야. 짧았지만 사랑받으며 살았으니까. 엄마.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제 보내줄게. 순자야.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놓아줄게. 엄마. 미안해. 여자가 사라졌다. 연기처럼. 바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역장이 내 옆에 앉았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순자는 이미 떠난 거죠? 네. 40년 전에 종착역으로 갔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평온하게. 다행이에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플랫폼 천장 너머 보이지 않는 어딘가. 잘 가, 내 딸아. 이제 진짜로 편히 쉬렴.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플랫폼의 봄바람이. 그리고 들렸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순자의 목소리. 진짜 순자의 목소리. 나는 울었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 환승역으로 내려갔다. 죽은 차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어느 날 역장이 말했다. 박 여사님, 당신의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알아요. 실제로 요즘 숨이 자주 찼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안 좋다고 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야 몇 달. 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도 곧 이곳에 오겠네요. 승객으로. 아마도. 역장님. 네. 그때 저 좀 마중 나와 주실래요? 역장이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마중 나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청소부였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날이 왔다. 어느 화요일 밤, 야간 근무 중이었다. 9호선 플랫폼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으, 대걸레를 놓쳤다. 바닥에 쓰러졌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아, 이제인가 보다.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떴다. 환승역 플랫폼이었다. 나는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주황색 조끼가 아닌 깨끗한 옷을 입고. 어서 오세요. 역장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입니다. 역장이.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어요. 역장이 웃었다.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종착역으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플랫폼을 둘러봤다. 낡은 벤치, 오래된 자판기, 깜빡이는 형광등. 1년 반 동안 청소했던 이곳. 역장님. 네, 제가 역장을 해도 될까요? 역장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저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한 영혼들을 돕고 싶어요. 역장님처럼. 하지만 그건 종착역을 포기하는 겁니다. 알아요.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청소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큰 청소를 하고 싶어요. 영혼의 청소를. 역장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역장이. 그가 물러섰다. 저는 이제 갑니다. 10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충분합니다. 역장님, 당신이 계시니 안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부탁드립니다. 맡겨주세요. 종착역행, 열차가 들어왔다. 역장이 그 열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사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는 미소 지었다. 청소부일 뿐이에요. 열차가 떠났다. 나는 환승역의 새로운 역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여기선 시간이 의미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매일 새로운 영혼들이 도착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올바른 길을 찾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플랫폼에 나타났다. 엄마, 큰아들이었다. 이제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된 내 아들. 아들아, 나는 그에게 달려가 안았다. 어서 와. 잘 왔어.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 아들이 물었다. 엄마, 여긴 어디예요? 환승역이란다. 엄마가 일하는 곳. 일을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역장이야.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역장이요. 엄마가? 그래. 놀랍지?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이곳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돕는단다. 중요한 일이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죽어서도 일을 하세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일이 아니야. 이건 나의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아들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평생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아들이 울먹였다. 엄마는 항상 위대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응, 응.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종착역으로 가면 돼. 거긴 편안한 곳이야. 내 아버지도, 순자도 다 거기 있어. 순자 누나도요? 그래.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종착역행, 열차가 들어왔다. 자, 이제 가렴.
엄마는 안 가세요?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아직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젠가 엄마의 역할이 끝나면 꼭 오세요. 약속할게. 아들이 열차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열차가 떠났다. 나는 다시 플랫폼에 홀로 남았다.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평생 해온 일. 하지만 이젠 의미가 있는 일. 모닥불 옆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보이지 않는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환승역은 오늘도 문을 연다. 백발의 여자 역장이 대걸레를 들고 플랫폼을 청소한다. 그리고 속삭인다. 어서 오세요. 환승역에.